소상공인 지원은 두텁게,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약 3조 5천억 원 추가 증액하고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 상향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1년 동안 131조 원이나 늘어 3월 기준 840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접했습니다. 금융권의 빚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대출이 3억 3,868만 원에 달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게 1년 6개월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빚더미를 짊어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금은 최대한 두텁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100% 보상은 어렵더라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결단해야 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 경험했듯이 보편 지급은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야 당대표 합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구한 국민의힘도 이제 보편 지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을 알 수 없고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되면서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가 빚지기를 두려워하면 국민이 빚을 져야 합니다. 전 세계적 재난에 모든 국민이 약자고 피해자입니다. 소상공인 피해는 두텁게 보상하고 고통받는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 이번 당정협의가 우리 소상공인들께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전환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고 기술혁명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신속하게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위기에 한 발 더 앞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대 확대 발행, 국비 지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방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조달 경쟁 체제 마련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혁신을 지원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 예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철민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김민철 경기도당 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서민층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 확대 추진 등 13개 경기도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6,763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주요 국비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 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간합 상수 국지도 건설공사, 실촌 만선, 국지도 건설공사, 갈천 가수 국지도 건설공사 등 경기도의 철도, 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박정, 김영호, 민병덕, 이소영 국회의원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이인용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차원의 지원 사항과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과 생산 과정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지금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처해 있다. 전환을 우리가 늦게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추격자가 될 테지만 반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지 않으면 리백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세계적인 규제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연관 기업들과 동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가는 핵심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길 기대하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157만 제곱미터 규모의 3만 3천여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반도체 연구 및 생산 중심지로 낸드, 디램, 파운드리 등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준공 이후 2013년 세계 최초로 3D V낸드 양산을 시작하는 등 199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 30여 년간 정상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핵심 제조와 연구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정예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도내 50대 19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류양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0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50대 예방접종을 추진 중이라며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위탁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55에서 59세 93만 1291명 접종 대상자,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0에서 54세 102만 7,778명 접종 대상자에 대해 각각 백신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55에서 59세의 경우 75만 8,715명이 예약에 참여해 총 예약률은 81.5%다. 예약자 중 55에서 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0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도는 50대 예방접종 외에도 지난 13일부터 운수 종사자를 비롯한 지방정부 1회차 자율접종, 지난 19일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접종 1회차 접종자는 48,393명이다. 전체 대상자 14만 명 대비 34.6%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예방접종 대상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휴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등 16만 9,586명이다. 1차 접종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며 2차 접종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한편 도는 폭염 날씨를 고려해 지난 17일부터 시, 군의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 수칙을 안내했다. 이는 도내 67개 임시선별검사소를 대상으로 그늘막 설치, 오후 2에서 4시, 운영 축소, 조정, 휴식 공간 마련 및 교대 인력 확보를 통한 현장 인력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양철 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 때 당초 코로나19 자가 치료 프로그램 대상을 만 50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변경됐다며 주기적인 환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치료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83명 증가한 총 5만 1,077명이다. 19일 기준 경기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473명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1,174명이다. 최근 5주간 도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7%에서 7%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0에서 30대 확진자 비중은 30%에서 38%로 증가했다. 19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57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2%로 1,28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가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9일 오후 6시 기준 1,861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55.7%다. 19일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376만 3,880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3.4%, 경기도 인구 대비 27.9%다.